정우성은 2억 원을 주고 보험 설계사를 매수했다. 노숙자의 끔찍한 과거가 공개된다. 정윤희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한번 뒤흔들렸다. 전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집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정윤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 한 푼의 보험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며 혼란이 머리를 휘감았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동생 정호성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자 날카로운 직감과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업가였다. 정호성은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정윤희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화재로 집을 잃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을 듣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였다. 정우성은 단호한 표정으로 언니를 안심시켰다. 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보험회사 내부 기록부터 은행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정윤희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었다. 서류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선명했지만 필체는 미묘하게 달랐다. 정호성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S키가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한 K획 아래 그녀를 속인 것이다. 정호성은 조사를 이어가며 보험금 지급을 담당한 직원을 특정했다. 그 직원은 최근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하려던 중이었다. 정우성은 그녀를 찾아내 대면했다.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땀을 흘렸다. 정우성은 차갑게 압박했다. 그녀가 끝까지 입을 다물 경우 그의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겁에 질린 직원은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보험금을 가로챈 사람은 다름 아닌 노숙자였다. 정윤희와 정호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노숙자. 그녀는 정윤희의 오랜 이웃이자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밥을 나누고 삶의 고난을 위로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니? 정윤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노숙자와의 관계에서 단 한 번의 갈등도 없었는데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정우성은 언니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숙자는 분명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정우성은 직원을 다시 압박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결국 노숙자의 어두운 과거를 털어놓았다. 몇 년 전 노숙자는 정윤희의 옆집에 살던 시절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 그 화재로 집이 전소되고 한 남자가 불길 속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정윤희의 남편이었다. 정윤희는 그 비극적인 날을 떠올리며 숨이 멎을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남편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녀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재 직후 노숙자는 갑작스럽게 동네를 떠났다. 정윤희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노숙자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윤희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이었고 이제 다시 나타나 뻔뻔하게 보험금을 훔쳐갔다. 정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터질 듯 했다. 노숙자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정우성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직원의 추가 증언을 통해 노숙자의 동기를 파헤쳤다. 그녀는 과거 정윤희의 남편과 비밀스러운 관계에 있었다. 그 관계의 본질은 불분명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노숙자는 정윤희를 깊이 증오하게 되었다. 그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였다. 그리고 이번 보험금 사기는
그 증오의 연장선이었다. 정호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노숙자를 사기, 재산 횡령, 방화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노숙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녀는 정윤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깊은 증오만이 담겨 있었다. 정윤희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온몸이 떨렸다. 이 여자는 그녀의 태트 씨의 것을 앗아갔다. 남편, 집,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노숙자는 결국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윤희에게는 승리의 기쁨 대신 공허함만 남았다. 그녀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숙자의 증오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 증오의 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정윤희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질문이 맴돌았다. 노숙자는 왜 그토록 그녀를 파괴하려 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인가? 카메라는 정윤희의 얼굴에 서서히 클로즈업된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스며 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카메라는 정윤희의 얼굴에 서서히 클로즈업된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스며 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윤희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숙자의 유죄 판결은 그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지 못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풀리지 않은 의문만이 남았다. 노숙자는 왜 그녀를 이토록 철저히 파괴하려 했을까? 단순한 증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정윤희는 손을 꽉 쥐며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실은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다. 정호성은 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녀의 결심을 읽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다고. 노숙자의 동기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일 리 없다고. 그는 자신의 인맥을 다시 한번 동원해 노숙자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서류나 증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궤적을 추적했다. 노숙자가 동네를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숨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뒤 정호성은 낡은 커피숍에서 탐정과 마주 앉았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노숙자의 행적을 추적한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그녀가 최근 몇 년간 머물렀던 도시들의 주소 목록이 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노숙자는 정윤희의 남편이 죽은 화재 이후 여러 도시를 떠돌며 이름과 신분을 바꿔가며 살았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은밀히 움직였다. 정호성은 서류를 훑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 여자, 뭘 숨기고 있는 거지? 탐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노숙자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와 자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불법 대부업자였다. 정호성은 즉시 그 남자를 찾아 나섰다. 그는 어두운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박철민을 만났다. 박철민은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정호성은 그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노숙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왜 정윤희의 삶을 파괴하려 했는지. 박철민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정호성이 그의 사업에 대한 비밀 정보를 언급하며 압박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노숙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정윤희의 남편, 김민석과 함께 복잡한 사업에 얽혀 있었다. 김민석은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비밀리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법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노숙자는 그의 파트너였고 둘은 막대한 이익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김민석이 갑작스럽게 거래에서 빠지려 하자 노숙자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김민석을 제거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정윤희의 삶까지 무너뜨렸다. 정호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니의 남편이 그런 어두운 세계에 발을 담갔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철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노숙자는 화재 이후에도 김민석이 남긴 비밀 계좌를 찾으려 했다. 그 계좌에는 그들의 불법 거래로 얻은 거액의 돈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정윤희가 그 계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단서를 쥐고 있을까 봐 끊임없이 감시해왔다. 이번 보험금 사기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이었다. 노숙자는 정윤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녀가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 계좌의 단서를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정윤희는 동생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으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노숙자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악마였다. 하지만 정윤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노숙자가 찾으려 했던 비밀 계좌는 그녀에게도 완전히 낯선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계좌를 찾아내 노숙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주리라 다짐했다. 정윤희와 정호성은 함께 김민석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오래된 서재에서 낡은 노트북과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노트북에는 암호로 잠긴 파일이 있었고 정호성은 전문가를 고용해 그 파일을 해독했다. 파일에는 김민석이 거래했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 계좌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잠들어 있었다. 정윤희는 그 돈을 보자마자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이 돈 때문에 그녀의 삶이 파괴된 것이었다. 정호성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노숙자를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기와 방화가 아니라 김민석의 죽음과 관련된 살인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재판정에서 노숙자는 더 이상 뻔뻔한 미소를 짓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정윤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내 전부를 빼앗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의 전부를 빼앗을 차례야.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끌며 진행되었다. 노숙자는 모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은 무너졌다. 하지만 정윤희에게는 여전히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비밀 계좌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돈은 그녀에게 저주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저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윤희는 바닷가에 서 있다. 파도가 그녀의 발치를 스치며 부서진다. 그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숙자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정윤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에서 멀어지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향한다. 새로운 비밀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윤희는 바닷가에 서서 파도가 발치를 스치며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노숙자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그 섬뜩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판은 끝났고 노숙자는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정윤희는 알았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었다. 진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며칠 뒤 정윤희는 정호성과 함께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김민석,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비밀리에 사용하던 장소였다. 정호성의 조사 끝에 발견된 이 창고는 낡고 을씨년스러웠다.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정윤이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의 김민석과 노숙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사진 뒤에 적힌 날짜는 그녀의 남편이 죽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정윤이의 손이 떨렸다. 이 사진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편지는 노숙자가 김민석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사랑과 증오,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노숙자는 김민석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가 그녀를 버리고 정윤이와의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것에 분노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섬뜩했다. 만약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너를 가질 수 없어. 정윤이는 편지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남편은 단순한 불법 거래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노숙자의 광기 어린 집착의 희생양이었다. 정호성은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서류를 훑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김민석이 죽기 전 그는 비밀 계좌의 존재를 노숙자와 공유했다. 하지만 그 계좌의 최종 접근 권한은 정윤희에게 남겨져 있었다. 노숙자는 그 사실을 알았고 정윤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보험금 사기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정윤희가 계좌에 접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정윤희는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며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계좌를 찾아내 노숙자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기로 결심했다. 정호성과 함께 은행으로 향한 그녀는 계좌를 활성화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수십억 원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녀에게 저주였다. 그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취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 돈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원흉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윤희가 은행을 나서던 순간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다. 돈을 찾았나, 정윤희? 그럼 이제 게임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멀어지며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야경으로 향한다. 새로운 그림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